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엑스에서 강연했던 방정식 관련되는 기호 체계를 어떻게 훈민정음의 창조 원리로 표기하고 또 그렇게 표기함으로써 얼마나 이롭고 이해하기 쉬운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 중에 관련되는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방정식이란 말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오늘날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언어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언어 표기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정식은 평등식으로 혹은 균등식 혹은 공정식, 골고루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일본식 근대 학문 체계 표기 원리를 변경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왜 평등, 균등, 공정 이러한 의미로 바꿀 수 있는지를 기호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정이라는 말은 중국의 구장산술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9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구장, 9장이라는 것이죠. 이 구장산술에 들어있는 방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equ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equation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equal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방정이라는 말은 결국 중국의 구장산술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표현을 빌려왔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굳이 방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등이나 공정 이러한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학의 계산 원리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방정식이 들어가는 경우, 방정이라는 표현이 물론 중국의 구장산술에 왔지만 일제강점기에 근대 학문이 형성되면서 일본인들이 제기하는, 일본인들이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의 학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일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본식 한자어를 다시 우리식 발음으로 변경시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변, 우변, 양변, 이항 이런 식으로의 원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방정식을 일본인들이 이해하는 체계로서 변경시키고 물론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정식을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방정식을 설명해야 되냐면 곱셈은 나눗셈으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덧셈은 뺄셈으로라는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수학식을 기호로 나타낼 때 equal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이 표현이 바로 방정식을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면 equal이라는 단어, equation 같은 의미가 되겠죠. 똑같이, 고르게, 평등, 정의, 공정 이러한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방정식을 푸는, 그리고 수학이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푸는 단 하나의 원리는 똑같이 평등하게 이 말을 이해하시면 아마 다른 수학 기호에서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이 equal 기호, equal 기호는 1557년 웨일즈의 수학자 로버트 리코드에 의해서 문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equal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학 기호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고요.
그대로 equal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2 더하기 2는 4다. 너무도 당연한 원리지만 이 기호 하나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사회과학적으로도 평등과 공정, 골고루 이러한 의미도 함께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등과 공정의 개념에서 우리는 방정식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구장산술이나 서양의 어떠한 이론을 벗어나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등과 공정의 마음을 끌어내자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수학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보통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항을 한다.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용어 없이도 방정식은 그대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이 똑같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더하기 4 플러스 4 이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을 마지막 x가 나올 때까지 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방정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4가 있으면 빼기 4를 하면 이쪽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흔히 좌파 우파 나와 너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대우하자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해당한다면 아들과 딸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리고 이러한 것은 공정이라는 의미하고도 연관됩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좀 똑같이 해줘. 이러한 마음들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왼쪽에서 없어졌으니까 오른쪽만 남겠지요.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4보다는 네거티브 4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 음수 4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대우했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4 쓰고 마이너스 4 썼다는 것이죠.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그러면 그 결과물은 2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방정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에서는 이 내용을 이항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문체계라고 하지요. 항으로 옮겼다. 또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수학 수업을 어렵게 하고 지루하고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어떻게 또 똑같이 할 것인가? 똑같이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2로 나누는 것이죠. 자, 2x 나누기 2, 마이너스 4 나누기 2. 그러면 이제 이쪽이 마지막으로 x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의 값이 나오는 것이죠. x값이 마이너스 2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원칙은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굳이 한자로 표현한다면 평등, 공정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정식이 가진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모르는 값 x를 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알파벳 x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국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수학적 원리가 언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똑같이 했던 거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의 속담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것도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 평등과 공정, 골고루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방정식의 단 하나 원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똑같이 하자는 것이죠.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수학에 그대로 언어 표현에 담으면 바로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항이니 덧셈은 뺄셈이 되고 곱셈은 나눗셈이 되고 이러한 원리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학식의 글자 기호를 X 대신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우리는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 기억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거나 X 대신에 A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지수 X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미지수를 X로 표현하겠다. 즉 모르는 수는 X로 한다. 이러한 원리가 수학 기호에도 함께 들어왔지요. 자, 그러면 저는 훈민정음 글자로 X 자리에 기억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기억 빼기 2는 3.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기억값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왼쪽에 더하기 2, 오른쪽에도 더하기 2. 똑같이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똑같이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음수 2와 양수 2는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져서 0이 됩니다. 기억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3 더하기 2인 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은 분명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문자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억으로도 바꿨다가 A로도 바꿨다가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 빼기 2는 3 이렇게 알파벳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equal을 중심으로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똑같이 골고루 그대로 표현하는 식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평등과 공정을 자주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기호로 표현되면 위의 수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x로 표현된 3x-3은 6, 3x 빼기 3은 6. 이 값을 구하는 과정 한번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덧셈 3, 덧셈 3. 무엇을 하려고요? 이쪽을 마지막 x가 남을 때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은 똑같이 해줬으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값으로 변경되겠죠. 3x는 9, 6 더하기 3은 9이니까요. 이제 x만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똑같이만 한다는 거죠. x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왼쪽에도 3으로 나누고 오른쪽도 3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자 x를 남겨두고 3과 3이 사라지고요. 9 나누기 3은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x는 3, 즉 모르는 수였던 x는 3이라는 값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이퀄 기호와 연관성입니다. 이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도 하면 오른쪽에도 하고 정확하게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똑같이 골고루 공정하게 돼야겠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호로만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3x-3은 9였는데 이 식을 그대로 기호만 알파벳을 사용해서 나타낸 방법입니다. 이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 기호 훈민정음처럼 수학 기호 역시 단순한
글자 기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알파벳을 놓고서 표현하면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글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파벳을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이러한 기호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이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기호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과 공정, 고르게 대우받고 싶다. 혹은 고르게 대우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수학에서의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굳이 방정이라는 한자를 쓰지 않고도 영어에서처럼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기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equal, 동등하고 같다라는 기호를 우리는 수학적 원리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평등의 원리를 수학을 통해서 함께 공유한다면 더 높은 사회적 가치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정식을 평등식으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의 글자 표기가 바로 그러한 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사람과 땅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글자 기호 원리를 훈민정음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글자 기호 원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이와 같이 옆으로 배열하는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의 배열 방법입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꿈꾸는, 한국인들이 꿈꾸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 이러한 것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어 발음 표기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원리를 추종하면서 우리의 언어 표기가 많이 바뀌었죠. 영어의 F 발음을 히읗으로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한 언어 표기 원리를 외국어나 외래어 표기에서도 활용하는 방법, 우리말에 없는 글자 표기들도 이렇게 새로운 글자 표기를 적용해서 1대1로 대응시켜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발음을 할 때도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는 이러한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했고요. 인간이 평등하고 수학 기호에서 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평등과 공정의 마음을 담아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글자 표기에서 현재 한글이나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 표기, 과연 세종대왕이 꿈꿨던 평등하고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는지,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를 사용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방정식이라는 그 간단한 원리, 똑같이 단 하나의 원칙, 골고루 대하는 이 원칙을 적용하면 방정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